3교시 때는 이론하고 실기하고 이론하고 실기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달래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실기할게. 좀만 참아줘. 자, 농담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냐면 세법 이론할 때 너무 많이 괴로워하세요, 많이. 실제로. 누가 만들어가지고, 자, 보시면. 자, 일단은 구분하실게요. 여러분들 지금 간주 공급이 총 6개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6개를 다 외우냐? 일단 외워야 되긴 하는데, 지금 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단출하고요. 우리가 아까 했던 5가지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주 공급을 공부하실 때는 얘랑, 지금 하는 얘랑 나머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했던 얘는 누가 봐도 제재하는 동네예요. 맞죠? 여기는 혜택 주는 동네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혜택 주는 동네.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우셨죠? 회계 1급 때. 내가 그래서 전국에 편의점 5군데 있으면 5군데 몰아서 납부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각각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나온 규정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자, 내가 공장이 있고 대리점이 있대요. 공장에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대리점에서 판대 핸드폰을 했죠. 그랬을 때 일단 판매 목적이죠. 그래서 일단 판매 목적이라는 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사업장, 판매 목적인 다른 사업장 우리가 직매장이라 불러요. 맞죠? 직매장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얘를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또는 직매장 반출이라고 해요. 둘 다 나오는 말. 자, 보시죠, 그러면. 자, 공장에서 매입을 100원 했대요. 핸드폰 부품 매입을. 아시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대리점에 출고만 시킨 거예요. 그리고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150원에 팔았대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안 봤을 때를 볼게요. 그럼 간주 공급은 우리가 실제로는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간주 공급으로 안 보겠다라는 건 이 사실 그대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아까 우리 거래처 사장님한테 접대했는데 거래처에 판 것을 간주했잖아요. 맞죠? 그럼 간주 공급이 적용 안 된다라는 건 사실 그대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장의 매출세액은 얼마냐면 공장은 매출한 적이 없어요. 0이에요. 없어. 맞죠? 근데 공장은 핸드폰 부품 100원에 매입했잖아요. 그럼 100원에 10 곱하기 10%한 10원의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공장은 납부세액 나와요? 환급세액 나와요? 그죠? 환급세액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부가가치세 우리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 일반적 입력에서 결산 때. 최근에 2문제 연속을 냈다? 미리 말씀드린 결산 때. 잘 나와요. 그래서 환급세액이 10원이 발생한 거예요. 얘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회계 1급 때 환급은 예정신고 때 환급이 안 돼요. 안 되고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가 지나서 1개월 내에 환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거래가 예를 들어가지고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이 거래가요, 날짜가 예를 들어서 8월 다 전부 다 8월 16일 날 일어났대. 그러면 우리가 2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언제 돌려주냐면 확정신고 때 돌려주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지나서 돌려줘요. 1개월 이내에. 그럼 다음 연도 한 2월 25일 요쯤 돌려받아요. 2기 확정신고는 1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한 달 내니까 딱 2월 25일이라 할게요. 요때 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10원이라고 생각하면 애기하시겠죠. 10억이라고 생각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근데 자, 이제 대리점 갈게요. 대리점. 그럼 대리점은 판매를 했죠. 실제로 150원에. 그럼 150원에 10% 곱한 15원의 매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점은 매입하지 않았어요. 맞죠? 매입은 공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건 없어요. 그죠? 그럼 공장은, 죄송해요. 대리점은 15원의 납부세액이 나와요. 근데 납부는 이런 건 없거든. 예정신고 때 내지 마시고요. 확정신고로 미뤄서 내도 돼요. 딴 건 없어요. 그죠? 미뤄서 내는 건 없다. 그래서 얘는 언제 내야 되냐면 단기
10월 25일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억이라고 생각해봐요. 15억은 10월 25일 날 내야 돼. 근데 10억은 다음 연도 2월 25일 날 돌려받아요. 그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4개월 동안에 작은 부담이 생겨버려요. 그냥 이 10월 25일 한 방에 그냥 5억 내면 되는데, 요때 10억 내고 4개월 뒤에 10억 돌려받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내 돈이라 생각해봐. 그럼 이해될 거야. 그러면 기간에 작은 부담, 압박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간의 작은 부담을 없애주기 위한 혜택이에요. 해볼게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간주 공급을 적용하면 실제로 공장에서 대리점에 출고만 했죠. 실제로는 출고만 했어요. 근데 이제 간주 공급으로 보게 되면 출고한 게 아니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대리점한테 이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할 때 볼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그럼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냐면 100원에 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일단 무시하고 왜 발급하는지 설명할 거니까. 그럼 100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면 이제 공장은 매출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간주하면 100원에 처분한 것을 간주하면 처분한 매출이 100원 있잖아요. 여기에 10%의 매출세 10원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공장은 매입한 건 사실이니까 맞죠? 사실이니까 매입세 공제 100원에 10%인 10원 받으면 공장은 환급세액이 안 나와요. 여기까지 뭐 환급 안 되는데? 하시겠지만 거꾸로 해보면 그럼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건 대리점은 공장한테 매입했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배우셨지만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 원칙이 있어야 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리점은 매출한 건 사실이니까 매출세액은 15원. 근데 이제는 대리점한테 1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받았죠. 받았으니까 매입한 것으로 간주할게. 세금 계산서 받았네? 그럼 매입세 공제 100원에 10% 10원. 그렇죠? 그러면 5원 내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간주 공급을 적용하면 5억을 10월 25일 한 방에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간주 공급 적용하지 않으면 15억은 10월 25일 내고 환급은 10억은 2월 다음 연도에 받는 거니까 누가 봐도 간주 공급을 적용하면 기간에 작은 부담이 없어져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거 뭐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방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목적이 아닌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은 간주 공급 당연히 아닌 거예요. 판매 목적이라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간에 작은 부담을 하는 건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환급이 발생해서 그래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이거 배우셨나 혹시? 그 주사업장 총괄납부 이런 거 배우셨어요 혹시? 이런 사업장 있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 사업자는 공통점이 뭐냐면 사업장이 두 가지 이상이면 그 사업장 전체를 한꺼번에 몰아서 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차피 대리점에서 15억 납부할 거 나오고 공장에서 10억 돌려받을 거 나오면 퉁쳐가지고 5억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기간에 작은 부담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인데 굳이 간주공급 전혀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알죠? 자, 그러면 얘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아까 했던 그 제재하는 애보다는 일단 얘는 혜택인 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다른 게 뭐냐? 1번 세금 계산서 방금 발급했잖아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는데 간주니까 10%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얘는 유형이 뭐냐면 건별이 아니라 매출 쪽의 과세예요. 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 줄임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아까 공장에서 대리점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금액이 100원이었잖아요. 이 100원은
공장의 원가이기도 해요. 공장이 매입한 금액을 처분한 것으로 보잖아요. 여기는 시가가 아니라 취득 원가예요. 왜냐면 여기 제재하는 목적이 아니거든. 혜택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원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이 정도만 3번은 무시. 하나도 안 중요함.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간주 공급의 공급식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가 출제 1순위예요. 이론에서. 뭐가 출제 1순위냐면, 요 공급식이요. 이 공급시기는 그냥 좋은 말 할 때 외우시는 게 나아요. 출제 1순위예요. 정말로. 그렇죠? 나중에 보시면 공급시기만 해도 여러분들 문제가 진짜 많아요. 자, 저 믿으세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공급시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알죠? 자, 그랬을 때요. 보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간주 공급의 공급식이 있죠. 이거 언제 다 외워요. 그렇죠? 틀 잡고 외울 때 여기 틀 잡고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이 간주 공급의 공급 시기는 간주 공급으로 보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에요. 맞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아래서부터 갈게요.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폐업시 잔존재화니까 제가 색깔 넣은 거예요. 우리 아까 폐업시 잔존재화는 언제 간주 공급으로 봤었냐면 폐업할 때 처분한 것으로 간주했죠. 그래서 얘는 폐업일이에요.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폐업 신고일. 왜냐하면 폐업 신고일은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신고해야 돼요. 폐업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돼요. 신고를. 그렇죠? 그래서 폐업 신고일 이렇게 장난쳐요. 우리 아까 폐업할 때 처분한 것으로 간주했잖아. 너한테. 그래서 폐업일인 거예요. 조심해야 돼. 진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사업상 증여는 거래처 사장님한테 준 거예요. 그럼 언제 간주 공급으로 봤었냐면 줄 때, 거래처 사장 줄 때. 그럼 여기서 핵심은 증여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증여하는 때. 자, 그 다음에 방금 했던 판매 목적 타사업장만 준 핵심이 공장에서 대리점한테 반출할 때. 그때 처분한 것을 간주했잖아요. 여기는 반출하는 때. 이렇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은 아까 편의점 사장, 편의점이네. 그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로봇 청소기 돌리는 거 맞죠? 그럼 언제 처분한 것으로 봤냐면 그 청소기 돌렸을 때 맞죠? 그렇죠? 재화를 사용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면세 사업의 전용 아까 전세버스 시내버스 바꿨을 때 그렇죠? 시내버스로 바꿨을 때 소비했을 때 맞죠? 시내버스 정비 안 썼을 때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그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틀 잡고 외우실 때는 간주 공급으로 보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자, 일단 여기도 시험에 나오긴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3교시 때 이론하고 실기 이렇게 할게요. 좀 참아봐요. 그렇죠? 자, 일단 보식 다시.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용역인데요. 조심하실 게 우리 시험에는 그 재화하고 용역이 좀 차이가 커요. 부가가치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 중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그럼 뭘 외워주시냐면 여기 이렇게 법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용이 핵심이에요. 왜냐? 분명히 제가 방금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용역의 공급이 재화가 있거든요. 뭐야 이거? 여기서 핵심이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사용하게 하는 건 빌려주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사용하게 하는 거. 빌려주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뭐냐면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 있죠. 우리 시설물의 대표적인 게 건물이잖아요. 맞죠? 그럼 건물을 빌려주는 건 용역의 공급으로 가요. 근데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건 재화로 가요. 부동산을 빌려줄 때 용역의 공급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을 파는 건 재화의 공급으로 가요. 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권리가 핵심이 아니라 사용하게 하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게 하는 거니까 권리를 빌려주면 용역의 공급이고요. 권리를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을 하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근데 최근에 잘 나오는 게 동그라미 4번이에요. 최근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가공 아세요? 가공? 임가공. 임가공이 뭐예요? 만들어주는 거. 아시죠? 만들어줄 때, 세법은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세법은요, 혹시나 내가 이제 의류를 임가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이렇게 이제 임가공하는데, 그 거래처 있죠? 나한테 일단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업체가요, 원단하고 이런 것들을 안 준 거야. 또는 일부 준 거야. 그러니까 주요 자재를 일부만 부담을 한 거예요, 상대방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내 원단하고 원단 같은 걸 덧대가지고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그럼 그때는 내가 상대방한테 넘겨준 건 옷을 넘긴 걸로 봐요. 옷을. 왜냐하면 상대방이 주요 자재를 안 주거나 일부만 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완성품을 넘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상대방이 나한테 재료는 다 줬어. 다 주고 너는 제발 가공만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나는 가공하는 행위만 해준 거예요. 그럼 행위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있잖아요.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주요 자재를 부담 안 했다는 건 물건을 넘겨준 게 아니라 행위만 했다라는 거예요. 행위만.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거꾸로 당연히 주요 자재를 부담하면 이땐 재화의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만 건설업하고요, 음식업은 무조건 용역으로 봐요. 왜냐? 건설업하고 음식업은 재화와 용역이 섞여 있어요. 자, 건설업은 건설하는 행위는 용역이에요. 건설하면서 뭐도 공급해요? 우리가 위생도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부엌도구. 건설하면서 그거 안 하는? 팔걸 분명히? 맞죠? 그 다음에 철근도 팔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음식업은 조리하는 행위는 용역이에요. 근데 음식물은 표현이 웃기지만 죄송해요. 쓰레기 안 붙였잖아. 생각하지 말고. 아니, 음식물 주잖아, 여러분들. 아니, 주잖아, 반찬. 반찬 음식물이잖아, 여러분들. 여기 이상한 얘기 하는 건가? 그죠? 쓰레기 붙이지 말고. 맞죠? 그럼 음식물은 당연히 재화를 공급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랑 백종원 선생님이랑 똑같은 재료래. 음식물은 똑같아? 누가 맛있게 만들어? 백종원 선생님이. 왜요? 기술이 다르잖아, 기술. 요 행위. 그러니까 중요한 게 건설은 자재는 똑같아. 근데 건설하는 행위, 조리하는 행위에 따라서 맛이나 건물의 형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좀 더 훨씬 중요한 건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료가 똑같아도 행위에 따라서 뭔가 부실공사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건설업이나 음식은 무조건 용역으로 가요. 무조건. 이건 재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용역 때문에 우리가 음식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진짜 맛있는 거가 될 수 있고. 제가 백종원 쌤이 쓰던 말 해봐, 그거 해봐. 탈 거 아니에요. 우리 잘 못하거든요. 아무튼 행위가 중요해. 똑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다른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이해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자, 왜 그러면 재화와 용역을 가르냐면은, 재화는 일단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했었잖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용역은 간주 공급이 없어요. 원칙이. 그렇죠? 그리고 말 문제 대비요. 여러분들 재화의 수입은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재화의 수입. 해요. 용역의 수입은 안 해요. 왜요? 재화의 수입은 세관장이 포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용역의 수입을 세관장이 포착하면 그건 점집 차려야 돼.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가 마사지 회사를 차린 거예요. 마사지. 그죠? 마사지 회사 타이 마사지. 근데 용역의 수입이니까 태국에서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두 분을 초빙한 거예요. 저희 한국에 오셔서 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면 주무르는 행위가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마사지업은 용역이에요. 그렇죠? 마사지가 재화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세관장이 봤더니 마사지 진짜 잘하게 생긴 거예요. 태국 그 두 분이. 오세요, 오세요. 아이고, 오셔요. 과세할게. 마사지 너무 잘하게 생겼어. 무섭겠잖아. 무슨 귀신인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용역에 있으면 과세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재화를 용역 구분하셔야 돼요. 부가세. 그렇죠? 뭐냐면, 용역의 무상공급 이거죠. 내가 헤어 디자이너예요. 김민국 헤어 디자이너인데, 제가 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종업원들 머리 잘라주는 거. 대가는 안 받겠지.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세무서에서. 김민국 원장님, 종업원 머리 잘라주시던데 과세해야 되겠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죠? 그거 거의 귀신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용역의 무상공급은요, 우리가 저희 세무서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이 과세 못해요. 파악이 안 돼. 그죠? 하지만, 이건 외우셔야 돼요. 최근에 냈어요. 특수관계자 있죠. 우리 아까 부동산 임대가 뭐라고 했냐면, 네,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시가대로 거래하죠. 응? 특수관계 없으면. 맞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부동산을 좀 4층이 비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가가지고 엄마나 아빠가 부동산 좀 쓰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했더니 엄마 시가는 200만 원이고 월에 200만 원 주셔야 돼요. 어머니가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요? 호적을 팔아 가겠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임대료를 시가대로 받으려고 하다니 이러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특수관계자한테 부동산 일반적으로 무상임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부모님 같은 사람. 시가대로 받으면 양아치야 그거? 아닌가? 아무튼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부동산 임대는요 세무조사를 다른 업종보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왜 잘 나오냐면 탈세 1, 2순위의 대부분 부동산 임대한 유흥업이에요. 둘 중에 하나 항상 껴있더라고. 1위가 항상 바뀌어. 부동산 임대 유흥업. 그렇죠? 그래서 탈세가 좀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는 다른 업종보다는 탈세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시간 텀이. 그렇죠? 그러면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우리가 당연히 특수관계 없는 자들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세무조사로 파악이 돼요. 근데 어머니 쪽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든. 일반적으로. 없으니까 당연히 세무조사 파악이 돼요. 그렇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때는 시가로 때려봐요. 시가로. 그렇죠? 걸리면. 아무튼 다 됐어요. 자, 10분 쉬었다가요. 좀 주무시고 혹시 피곤하신 분들은 자, 15분에 네, 마지막 교시 할게요. 쉬시죠.